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2025년 8월부터 60세 이상이신 분들 통장에 있는 예금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산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그 대상인가? 하시면서 벌써 걱정되시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예금 관리를 점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번 영상에는 은행 직원의 양심 고백도 포함되어 있어서 평소에 은행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들도 들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법과 제도가 바뀌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정보가 곧 힘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든 내 자산이 얼마든 꼭 한번 점검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내 평생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앉아 내 가족을 챙기듯 차분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필요한 정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예금 관련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2025년 8월부터는 은행 예금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에 있는 예금 잔액이 더 꼼꼼하게 관리되고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예금이 많아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분산에 숨겨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매우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뀌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금 잔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은행이 여러분의 통장 잔액을 정부에 알리게 된다는 거죠. 숨기거나 일부러 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예금 잔액이 복지 선정 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예금이 많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죠. 셋째, 은행 직원이 절대 권하지 않는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을 쪼개서 여러 통장에 나눠서 보관하는 것, 가족 명의로 예금을 옮기는 것, 실제 자산보다 적게 신고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적발 시 벌금이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느냐고요? 60세 이상이고 예금이나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주 대상이에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노후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냐고요? 2025년 8월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에 있는 예금이 국세청에 보고되고 신고가 누락되면 불이익이 바로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금 일부를 숨기다가 들키면 과태료나 세금이 추가되고 복지 혜택을 받던 분들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하면 세무조사까지 갈 수 있으니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통장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시고 불필요하게 여러 통장에 쪼개어 놓은 예금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또 가족 명의로 자산을 이전해 놓으셨다면 이 역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잘못하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니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에 맞춰서 자산을 정리하고 신고하는 방법도 주변 주민센터나 은행, 세무 전문가에게 꼭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2025년 8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장 정리, 자산 신고, 그리고 정부 지원 대상자라면 혜택 유지까지 모두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은행 예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은 단순히 예금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무턱대고 큰 금액을 빼는 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는 병원비 때문에 급히 큰 돈을 인출했는데 그 돈을 다시 은행에 넣을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어요. 은행 직원분들도 큰 금액의 출금이나 입금이 있을 땐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그 이유나 상황을 꼼꼼히 설명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인출한 큰돈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거나 바로 가족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할 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액만 신중하게 인출하시고 출금과 입금 내역은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세무 문제나 금융 감시에 걸리지 않고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요즘은 은행마다 이자나 혜택이 다르다 보니 여러 은행의 계좌를 만들거나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자녀 추천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분산해 만들었는데 잔액이 여기저기 흩어져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 때문에 복지 지원 신청 시 재산 파악이 복잡해지고 결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까지 생겼답니다. 은행 직원분들은 내 자산은 가능한 한 한 곳 혹은 관리하기 쉬운 은행으로 모으고 정기적으로 잔액과 거래 내역을 꼭 확인하라고 권해요. 계좌를 여기저기 옮기고 통합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재산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내 자산을 꼼꼼히 챙기면서 편리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불리고 싶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아쉽게도 잘못된 정보나 욕심 때문에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C씨는 은행 직원이 추천한 금융상품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가 예상과 다르게 큰 손해를 보고 생활비가 부족해진 적이 있습니다. 은행 상담원들도 노년층은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투자 전에는 꼭 가족과 상의하며 금융 전문가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투자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요즘은 사기성 투자 상품도 많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계에도 매년 노년층 투자 피해 신고가 많으니 투자할 때는 꼭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무리한 투자는 절대 피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무분별한 예금 인출 피하기, 계좌 분산 금지와 통합 관리, 신중한 투자와 자산 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세무 문제나 경제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상담소,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예금 관리법과 전략에 대해 시니어분들도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안전한 예금 상품 추천과 관리 팁.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 상품을 고를 때는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과 적금입니다. 이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호돼요. 이자율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 금리 변동에 따라 만기가 짧은 상품부터 긴 상품까지 여러 가지를 나눠 가입하는 만기 분산 전략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상품을 나눠 넣으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금리 상황을 다시 보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금을 관리할 때는 정기적인 잔액 확인과 거래 내역 체크를 습관화하시는 거예요. 통장이나 인터넷 뱅킹 앱을 통해 가끔씩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상 거래가 생겨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자산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기본 원칙. 한 가지에 모든 돈을 다 몰아넣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자산을 여러 군데에 나눠 넣는 분산 투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한 곳에만 두지 말고 여러 은행에 나눠두거나 예금 외에도 안정적인 채권이나 저위험 금융 상품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자산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한 은행이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은행에 나눠둔 돈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금융기관이 망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호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분산하는 게 마음 편하죠. 또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예금 상품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 후 저위험 투자 상품을 소액으로 함께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단, 위험도가 높은 투자 상품은 노년층에게는 권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은행 방문 시 상담받을 때 꼭 물어야 할 질문들. 은행에 가서 상담받을 때는 궁금한 점을 꼭 꼼꼼히 물어보셔야 해요. 다음은 꼭 체크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이 상품은 원금이 완전히 보장되나요? 원금 보장 여부를 꼭 확인해서 돈을 잃는 위험을 피하세요. 중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수수료가 있나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중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는 보통 만기 시 한 번 받거나 일정 기간마다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생활비 계획에 맞게 선택하세요. 세금 관련해서는 어떤 혜택이나 부담이 있나요? 예금 이자에 대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혹은 절세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최근 금리 변동 추세나 전망은 어떤가요? 금리 변동에 따라 예금 상품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 직원의 최신 정보를 참고하세요. 상품 가입 시 주의할 점이나 추천하는 관리 방법이 있나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조언도 꼭 요청하세요. 이렇게 꼼꼼히 질문하고 상담받으면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과 상의해야 할 부분 및 법적 조언. 노후 자산 관리는 혼자 하기보다 가족과 상의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재산 목록, 계좌 정보, 예금 상품 종류와 만기일 등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위임장이나 신탁 같은 법적 장치도 전문가와 상담해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신탁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관리되고 분배되도록 미리 지정하는 제도인데 노후에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계획도 함께 준비하세요.
법률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증여세, 상속세 문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은행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함께 가면 놓치기 쉬운 부분도 챙길 수 있고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안전을 가져오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번엔 은행에서 직접 일하는 직원이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노년층 고객분들의 자산 관리에 관한 어려움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모아둔 예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느낀 꼭 주의해야 할 점과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은행 선택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째, 큰 돈을 갑자기 한꺼번에 인출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급한 일이 생겨 큰 돈을 인출했다가 그걸 다시 은행에 넣을 때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 직원들도 항상 큰 금액 출금이나 입금은 꼭 기록을 남기고 이유를 설명하세요라고 권해드립니다. 무분별한 현금 출금이나 가족에게 바로 전달하는 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 여러 은행에 계좌를 나눠두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 복지 지원 같은 걸 받을 때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 자산을 한 곳이나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모으고 정기적으로 잔액과 거래 내역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통합 관리가 안 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나오거나 세무 문제로 번질 수도 있으니 꼭 신경 써주세요. 셋째, 투자에 관한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 상품들이 많아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투자 전에 가족과 꼭 상의하고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투자해라라는 말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는 곳을 고르셔야 해요.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인터넷 모바일 뱅킹 사용이 편리한지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큰 돈을 다룰 땐 기록과 설명을 꼼꼼히, 계좌는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투자할 땐 전문가와 상의하며 믿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우리가 함께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8월 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행동과 체크리스트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손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봐요.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통장과 예금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거예요.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입출금 내역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예금 관련 제도가 바뀌니까 불필요한 문제를 막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은 기본이고 최근 거래 내역서나 금융상품 가입 내역도 준비해 두면 좋아요. 혹시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소득증빙 서류도 필요할 수 있어요. 셋째, 서류 준비가 끝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은행, 정부 사이트, 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활용하세요. 만약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받을 때 꼭 확인할 것들. 내 자산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새로 바뀐 법령에 맞게 내가 해야 할 일은 뭔지,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꼼꼼히 물어보세요. 잘 모르거나 헷갈리면 꼭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하나씩 완료해 나가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8월 이후에도 불이익 없이 노후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꼭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챙기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서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지금 바로 예금 상태나 내 자산을 점검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제도가 바뀌는 만큼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 자산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통장 잔액부터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챙기면서 은행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막막하면 꼭 가까운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분들과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주변에 60세 이상 부모님, 친구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도 꼭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지혜롭게 준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